1시 반쯤에 끝나겠지? 그 정도로 일찍은 아닌가? 얘들아 안 멈추고 바로 가도 되니? 네, 이제 두 번 쳤으니까.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쉬고 그냥 바로 할게. 네.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이건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함수를 배웠어. 함수는 왜 배우는 거라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건지 결국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 그래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렇게 쭉 볼 건데 항상 나는 배터리 2개짜리는 숙제로 내주는데 숙제로 내줄 만한 것들 중에서 내가 수업할 만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5-10번? 5-10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자고. 딱 봤을 때 어쨌든 최대 최소, 주기성, 대칭성 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얘는 뭐 보는 거야? 대칭성. 난 대칭성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 탄젠트는 무슨 대칭? 원점 점대칭. 점대칭. 근데 직선도 점대칭. 그럼 여기 둘이 만나는 요 두 개의 점도 무슨 대칭? 점대칭이 된다. 근데 거기서 또 내가 볼 수 있는 무슨 성도 있어? 주기성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문제에서 준 조건을 한번 볼까? 삼각형 ABC가 뭐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리고 fx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탄젠트? 뭐라고 써있어? 파이 x. a분의 파이 x라고 써있니?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얘 주기가 뭐야? a. 일단 원래 주기는 파이인데 그게 a분의 파이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주기가 a인 거 맞죠? 그 말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는 소리야. 인정해?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없는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둘 다 뭐라고? 점대칭이라고. 그럼 길이 똑같을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도 a인 상황에서 여기 길이는 2분의 1 a일 것 같은데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아닙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4분의 1 a. 그럼 여기는 4분의 루트 3a가 될 거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a만 구하면 되겠네. a 어떻게 구해? 결국 b라는 점이 4분의 1 a, 4분의 루트 3a인데 그지? 그게 어디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fx 위에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탄젠트 a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a를 곱하재요. 그럼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게 뭐죠? 1이죠. 그게 4분의 루트 3a라서 a는 뭐야? 루트 3분의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이거 진짜 매번 이런 수업 할 때마다 딱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 얘네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니? 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4분의 루트 3a.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 항상. 절반이다? 진짜야.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보고 4분의 루트 3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a의 제곱? 3분의 16을 곱해주면 되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답은 3분의 4루트 3 답은 3번 이렇게 맞추면 된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도 나오는 게 주기성과 대칭성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좀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뭐 다른 것들도 다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눈을 잘 뜨지 않으면 헷갈릴 만한 내용. 얘가 부등식이거든. 그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맞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 x는 지금 저 범위 내에서 이렇게만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또 그려야 되는 저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뭐야? 어떻게 그려줘요? 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이거를 이렇게 본 애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병신같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봐? 라고 생각하지. 진짜 이렇게 본다니까. 그러면 아 이거 주기 7분의 와 진짜 악질 문제네. 7분의 이거 그래. 하다가 막 날아간 친구들 많아. 사인 7분의 파이 어떻게 그려요? 상수함수인데 자 물어볼게. 사인 7분의 파이는 7분의 파이가 생각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럼 얘는 0에 가까워 1에 가까워? 0. 그치? 만약에 코사인 값이었다면 1. 오히려 1에 가까웠을 텐데 사인이니까 0에 좀 더 가깝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얘와 얘의 교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그냥 딸값이잖아. 바로 그럼 평균 이렇게 해서 그냥 2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차를 구하야 하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잘 해가지고 진짜 알겠다. 한 새끼는 코사인이고 한 새끼는 사인이야. 얘네가 같은 공간에서 충돌하잖아. 이걸 어떻게 구해줄까? 언제나 쓰고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사인은 3.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 뭐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가기 쉬운데 코사인과 사인은 그냥 2분의 파이 차이가 나는 놈들일 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렸다면 y는 사인 7분의 파이라는 놈을 봤을 때 여기가 그냥 바로 뭐야? 7분의 파이가 되고 대칭성 때문에 여기는 7분의 6파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코사인은 사인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얘를 그냥 몇만큼만 평행이동한 것 뿐이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 뿐이라고. 그러면 얘랑 만나는 점은 대체 어디일까? 얘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 평행이동해줬을 때 값이 여기 아닐까? 그럼 여기를 7분의 6파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 이런 점이지 않을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요거 이해됩니까? 뭐라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에 x값은 파이 더 대칭성 또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야 여기가 7분의 6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래. 그지? 얘는 2파이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파이 더 되는. 7분의 6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값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불만 있니? 괜찮지? 근데 이런 위상차를 생각을 못하고 얘를 그냥 피지컬로 풀어버리겠다 하는 친구들,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얘가 뭐야? 얘가 그냥 바로 이거야. 그렇지 않아? 실제로 얘랑 똑같잖아. 네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니? 7분의 파이 넘어가면 파이, 얘 넘어가면 파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바로 얘 각변환하면 코사인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사인과 코사인이 다른 게 지금 문제인데 어느 한쪽을 사인으로 통일하든 코사인으로 통일하든 통일을 해주는 상황에서 얘를 코사인으로 통일하면 바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1로 조금 갔으면 여기의 값은 2분의 3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어떻게 된다? 7분의 파이만큼 찔끔 오른쪽으로 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들을 자유자재로 바꿔주는데 결국 핵심은 뭐다? 코사인과 사인은 서로 상충되는 놈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통일시켜주자라는 얘기겠습니다. 7분의 10.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저 빨간색으로 써놓은 놈 저걸로 한번 가볼게. 여기에서 뭘 빼줘? 2분의 파이 플러스 7분의 파이 요거 해주면 되는 거니까 파이 플러스 7분의 2파이가 되네요. 답은 7분의 9파이. 9파이가 돼서 몇 번이야? 3번 3번이다. 풀어주면 되셨나요?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괜찮지?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단위원 한번 봅시다. 이번엔 뭐래? 점 P가 2t만큼 움직일 때 점 Q는 t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t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름은 뭐라고? 호.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T. 여기가 중심각이 t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여기 중심각은 2t라는 소리고요. 근데 Q의 좌표는 코사인 t, 사인 t가 되는 거고 P는 코사인 2t, 사인 2t가 된다.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한 거야? 점 P에서 y축과의 거리 뭐죠? 점 P에서 y축 여기 거리가 몇이야? 코사인 2t랑 뭐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점 Q가 저기 거리 몇이? 사인 t 얘네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1 빼기 2 사인 제곱 T 1 빼기 2 사인 제곱 T 아니 그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돼요 선생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누가 뭐 절로 시작하는 거 절편 절대값이 왜? 거리가 거리니까. 잘 봐 얘들아. P가 점점 커지면 따라서 얘가 이사분면으로 넘어올 때도 있어 맞지? 그러면 P라는 점이 1로 넘어왔을 때 얘가 y축과 이루는 거리가 정말 코사인 2t야? 코사인 2t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된다. 니네 2학기 기말고사 때 거리면 무조건 절대값 씌워준다. 이거 안 했어? 속도와 거리 할 때? 했어요. 이동거리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 니네 가스라이팅 많이 당하지 않았어? 당했어요. 아닌가요?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했어요. 얘도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 문제 어떻게 풀어? 또 이거 바꿀 거니? 요거 뭐야? 자 비정분 1 질문.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아,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2 이 사인 사인 제곱 T 그러면 요거 절대값이랑 얘가 똑같으니까 양변을 뭐 제곱을 하든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이렇게 문제를 풀든 하면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요. 이거를 수원처럼 풀어보자.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데? 파이 얘 주기는 파이 2파이, 얘 주기는 파이. 파이. 그러면 얘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애초에 문제에서 준 범위가 어떻게 되니?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2t의 그래프는 한 주기만큼 그려주면 되겠네? 봐봐 이렇게 그려줄 건데 얘가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그려져? 불만 없으시죠? 괜찮지? 그리고 사인 t는 어떻게 그려? 사인 t는 반 주기만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얘네가 여기서 뭐 할 거다? 접할 거야. 괜찮으시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리가 같아지는 모든 t의 값의 합은? t의 값의 합은? 교점이겠죠? 네 교점 몇 개? 3개 얘네를 다 더해달라. 어떻게 구해? 3파이. 일단 여기는 몇인 걸 구할 수 있어? x가? 아니 t가? 2분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여기 파이다 얘들아. 저 합이 파이 맞지? 근데 얘네는 우리 뭐 이용하면 되겠어? 등차간 대칭성 이용하면 되겠죠. 그치? 얘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사인도 대칭, 요 코사인 절대값 씌운 것도 대칭.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값들도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네 합이 뭐다? 파이 합이 파이다. 거기에다가 2분의 파이까지 더해주면 답은 2분의 3 파이 2분의 3파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예. 오케이? 예. 야 오늘 내용 너무 쉽지 않냐? 예 예.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되는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 그래도 당연히 그래프 그릴 생각은 하셔야겠지, 그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너네 의미는 다 파악하셨지?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 그 말은 y는 사인, y는 사인, y는 코사인과 어떤 직선 y는 t와의 교점을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y는 t는 니네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내가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알파 t, 가장 큰 놈이 베타 t다,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야. 나는 얘네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t가 변함에 따라서 알파랑 베타가 항상 일정하니? 아니지. 알파와 베타의 위치는 항상 바뀌지. 그러니까 걔네가 바뀌기 시작한,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점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을 먼저 잡아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디서 갑자기 얘네가 점프를 해요? 저기요, 교점. 교점. 어디? 여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봐봐, 나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게. 내가 얘를 이렇게 내렸다면 얘의 알파는 어디에 있어? 이쪽에 있겠지. 베타는 어디에 있어? 이쪽에 있다고. 둘 다 주황색 그래프 위에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얘가 그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알파가 어떻게 바뀌어?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나 베타가 어느 공간으로 점프하는 순간을 잡아준다면 여기가 될 거야. 또 어디가 있을까? 여기. X축 그 자체. 인정하세요? 왜? 알파가 원래 초록색이었다가 갑자기 어디로 점프를 해버려? 여기로 점프해버린다. 마찬가지야. 또 어디? 여기는 요 교점. 여기도 경계가 되겠죠. 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가다가 얘는 주황색, 얘는 아닌데? 얘는 괜찮은데요? 그지? 그럼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네. 괜찮으시니? 네. 요거를 좀 잡고 들어가보자. 기억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사실 점프하는 구간 없이
알파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 주황색. 베타는 어디에 있어? 초록색. 근데 얘네들은 항상 더했을 때 on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체크해요? 대칭성이죠. 어떻게? 얘네가 만나는 점이 어딘데? 2.5. 니네 여기가 만나는 점을 어떻게 체크하셨어? 방법? 어떻게 체크했어? 교점 아니,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 어떻게 구하셨어? 둘다 여기. 교점을? 지금 아니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둘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똑같은 지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말은 코사인 넘겨주면 탄젠트 2분의 파이 x가 몇인 순간? 1인 순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 x는 어떻게 생겼니? 주기가 몇이야? 주기 몇이야? 2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얘가 y는 1과 만나는 순간을 내가 잡아줘야 된다? 여기랑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얘각 중에서 가장 1이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예요? 4분의 파이잖아.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가 최초일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주기가 아까 몇이라고? 2라고. 그럼 여기는 몇이야? 2분의 5가 될 테니까 아 얘가 y는 1과 만나는 점이 2분의 1과 2분의 5. 다시 말하면 얘네가 만나는 이 두 점이 어디다? 2분의 1 또는 2분의 5다 라는 걸 잡아주는 게 첫 번째 방법. 이런 방정식을 직접 풀어버린 거죠, 그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어? 1에서 떨어지는 만큼이라 4에서 떨어지는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좋을 만한 내용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sin x와 코사인 x를 한번 봅시다. 너네 sin x와 코사인 x가 만나는 지점을 알고 있니? 그러니까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요거는 사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긴 하거든. 얘네가 여기 두 개에서 만난다? 근데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탄젠트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나 이거 보는 거니까. 근데 원래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였는데 얘는 지금 x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2분의 파이 x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실수배가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8분의 2. 파이분의 2배 해주면 된다고. 그럼 내가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2를 해주면 얘는 몇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4분의 5파이에다가 파이분의 2를 해주면 뭐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괜찮으시지? 하여튼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구하셨다면 결국 여기 있는 두 점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x는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니네가 유출을 했다면 얘네 합은 항상 몇으로 일정하다? 5로 일정하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은 다 할만했지? 네. 괜찮니? 니은은 어때? 베타 t에서 알파 t를 빼고 베타 0에서 알파 일단 베타 0 알파 0은 상수니까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베타 0이 어디야? 니네 이거 정의역 잘 봐야 되거든. 얘는 등호 붙어 있고 얘는 등호 빠져 있어. 네. 맞지? 그럼 베타 0과 알파 0이 각각 어디야? 여기가 베타 0이고 여기가 알파 0 아니야? 그럼 얘 값은 그냥 몇으로 정해진 거야? 3으로 정해진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베타 t랑 알파 t가 둘 다 차이가 3이 나는 순간이 저거 뿐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잘 봐요. 집합론적으로 얘네가 똑같냐라는 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야 돼? 다른 놈들은 정말 안 됩니다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요 집합과 요 집합이 완전히 동일한 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포함 관계가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일일이 다 해봐야 돼. 근데 나는 그러면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알파와 베타의 값이 갑자기 껑충 뛰는 순간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로 나눠지는 경계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 총 3개니까 그 3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어때요? 차이가 3이 나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그어봤어. 여기다 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기랑 여기네.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항상 3으로 일정하겠어? 아니겠죠. 오히려 합이 몇으로 일정하겠어? 대칭성은 합이 가운데 4에 대해서 일정하겠죠. 차가 3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인정하시지? 예. 괜찮아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여기 상에 있는 경우는 어때? 아니, 정확히 여기 있는 경우도 한번 볼까? 여기 경계에 있는 경우. 경계에 있는 경우는 알파가 여기 있을 거고. 네, 그지 알파가 여기 있을 거고. 베타는 여기 있을 거야. 얘네 간격이 어때요? 정말 3이 되니? 어떻게 체크하는데? 이거 2분의 1이라며. 그러면 여기가 몇인지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4 빼기 2분의 1. 그지? 4 빼기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7. 7이 되네요. 2분의 7과 2분의 1의 차는 3. 3이 정말로 되는 거 맞잖아. 맞아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t가 몇일 때야 그러면? 1.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똑같을 때 2분의 루트 2. 루트 2로 똑같을 때니까 여기는 일단 괜찮은 거야. 됐죠? 이 사이는 어때? 봐봐. 여기에서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베타가 나오니까. 근데 얘네 생겨먹은 그래프가 어때? 똑같아. 한 놈은 코사인이고 한 놈은 사인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야, 평행 이동하면 똑같다니까. 그럼 얘네가 알파랑 베타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차이가 정말로 3으로 일정하겠느냐? 당연하죠. 왜? 얘가 3 차이 난다니까? 그럼 얘 이렇게 올라가고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얘네가 계속 3으로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t가 0일 때부터 2분의 루트 2일 때까지는 어차피 얘네는 차가 항상 3으로 일정하다. 아 그럼 되네 하고 니은을 동그라미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도 확인해봐야 된다. 얘네 차이가 정말로 3이 되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체크하죠? 결국 여기는 초록색과 주황색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이 알파랑 베타가 될 텐데요. 얘네가 3이 되는 순간이 정말로 없니? 차가 3이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차가 3이 되는 순간 정말로 없니? 있을 수가 없죠. 정말로 없겠죠. 왜? 점프. 야 여기가 몇이야? 1이야. 여기가 몇이야? 4. 4야. 얘네 차이가 3이거든. 그럼 얘네 차이는 3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그 밑에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봐줘야 돼. 역시 C. 됐어요? 요거 이해 안 된 거 있니? 괜찮으시지? 그럼 디귿은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은데 T2랑 T1은 또 달라야 돼. 예? 사인이 코사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좀 수투적인 얘기를 좀 꺼내올게요. 수투적인 얘기. 봐봐. 얘네가 똑같아. 그러면 T1과 T2가 무조건 똑같니? 그건 아니지. 달리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2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2차 함수에서 함수 값이 똑같다고 x 값이 똑같아? 아니야. 달라도 된다고. 근데 그러면 얘와 얘 값이 똑같은데 실제 T1과 T2의 값은 달라. 그 말은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야. 나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냐? 좀 어려운 말인데. 아하. 알파 T1과 알파 T2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칭성이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볼까를 보니까 알파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t를 이렇게 쭉 내려볼게. 알파 어디에 있지? 얘가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에 서식하지.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에 서식하기 시작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밑에 쪽에선 얘가 어때요? 1대1 함수잖아. 얘가 이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겹치는 얘의 값이 전혀 없잖아. 하지만 얘의 값과 얘의 값을 보면 어떤 T1과 T2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알파 값은 똑같을 수가 있다. 요거 이해되겠니? 그러면 그 알파 값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만나는 요 두 점이 결국 T1과 T2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니? 근데 표현 보니까 T2가 더 큰 거 같아. 그지? 표현 보니까 T1이 더 작은 거 같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니? 어떤 알파에 대해서
T1과 T2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알파를 공유하는 건 얘네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둘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y의 값이 2분의 1 차이가 나는 놈에 대해서 걔네 곱이 3이니 3분의 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체크해 주면 될까? 내가 결국 알고 있는 건 x좌표와 y좌표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자. 얘들아, 여기가 뭐야? 알파 콤마 t1이고 여기는 알파 콤마 t2가 되지. 근데 알파 콤마 t1은 어디 위에 있죠? 사인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다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몇이고? t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는 몇이고? t2고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저 주황색 놈은 코사인이잖아. 요거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러면 얘네 차이가 2분의 1이래. 빼볼까? 사인 빼기 코사인이 몇이라는 소리야? 아! 밑에서 위에 뺍시다. 알겠지? 코사인에서 사인을 빼면 몇이 된다는 소리야?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사인 코사인이 3분의 1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간단한 삼각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얘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몇이다? 1이다까지 이용해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 얘 제곱해볼까요? 제곱하면 어떻게 돼? c제곱 마이너스 2cs 더하기 s제곱인데 그게 4분의 1이래. 근데 요거 1 아니야? 그러면 cs는 뭐가 돼요? 8분의 4. 넘어가면은 4분의 3인데 2로 나눠주면 8분의 3 되고. 얘?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다. 인정주. 됐나요? 지워도 되겠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장문푼 이 문제는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얘 좀 맛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되게 많아. 먹을 만한 반찬이 굉장히 많은 문제니까 반드시 복습할 때 꼭꼭 씹어서 삼키시길 바랍니다. 5-8번. 이거 한번 보라. 장이고 프린트 있었어? 있었어? 뭐 이거? 풀어봐. 기억을 뒤집어.
원래 이런 문제들의 국룰 풀이법은 얘는 A도 바뀌고 B도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A도 바뀌면서 막 B도 바뀌면 그래프가 막 어떻게 이게 존나 헷갈리니까 원래 이런 문제의 국룰 풀이법은 A나 B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바라보는 게 국룰 풀이법이에요. 원래는 너네 같으면 A를 고정해 놓을래 B를 고정해 놓을래? B. 그러니까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A를 고정한다는 소리는 얘 진폭을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B를 바꿔줘.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맞아? 만약에 B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소리는 얘의 진폭을 이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상관없는데 니네는 웬만하면 B를 고정시킨 것 같으니까 B로 한번 봐볼게. 봐봐. 내가 만약 Y는 1 그러니까 B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 거야. 지금 얘는 B가 1이야. 이 상태에서 A의 값은 옆에다 놨을까? B가 만약 1이면 그때 A의 값은 몇이 될까요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집합 A를 뭐라고 한 거야? X는 파이와 만나는 요 놈을 지금 집합 A라고 한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근데 지금 두 직선 y는 1과 y는 3 얘네가 만난 점의 집합을 BC라고 했는데 그러면 y는 1은 여기 있는 거 확정이지. y는 3은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얘 진폭이 변함에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얘네 합이 3이 되게끔 하는 그런 순간을 찾아달라. 일단 A의 점은 확정이죠. 그리고 문제 잘 읽어보면 열린 구간이래. 열린 구간이 뭐야?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럼 일단 집합 A는 여기일 거야. 근데 집합 B도 여기 아니야? 똑같지? 그럼 내가 원하는 C는 어떤 놈이야? 두 개 만나야 된다. 인정하셔? 그럼 두 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A가 2보다 커야 돼. 내가 Y는 3을 그려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 넣어줘야 된다라는 소리 아니겠냐? 괜찮아요? 그 말은 얘가 두 점에서는 적어도 만나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A가 아니겠니? 그러면 1로부터 얘는 최소한 몇 만큼은 올라가야 된다? 3.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면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잖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 A가 몇부터? 3, 4, 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근데 이 짓거리를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계산을 해본 결과 A도 이렇게 싹 구해주고 해서 얘네들 중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예요. 곱하면 답은 이거예요. 라고 대부분 풀어. 그게 뭐야? 해설지 풀이야. 해설지 풀이.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할 때 해설지 풀이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너네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지랄 다 한다고 생각해봐. 아 맞추면 좋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사실 이건 아니라. 아 물론 이게 국룰 풀이법이긴 해. 근데 너무 귀찮지 않아? 그러면 내가 드는 생각은 이건 거야. 어차피 내가 구할 건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진짜 다 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최대 최소만 구하라며. 그럼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잘 봐봐.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사실 y는 3과 y는 1은 그냥 준 거 아니야? 맞지?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할 건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근데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y는 B 기준으로 오뎅꼬치가 그려지고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A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A 더하기 B가 최대가 돼. A도 최대, B도 최대야 돼. 맞아? 근데 걔네가 최대면 소리는 뭔 말이지? 최대한 길쭉하면서 최대한 위에 분포해 주세요 라는 뜻 아니야? 인정해? 반대로 A 더하기 B의 최소 구해달라는 소리는 조그만하면서 가장 밑에 있는 경우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일까? 최소 먼저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요 점은 내가 잡을 수 있잖아. 요 점은 무조건 A에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두 점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가장
밑에 있으면서 가장 조그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일단 여기 가운데 한 점 보장해주면서 가장 작은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인정해? 그럼 뭐가 돼? A는 몇? 1이고 그때 B는 2다. 근데 쌤 이거 자신 있으세요? 나 솔직히 자신 없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어차피 얘는 합이 3이지. 근데 가장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놈이 몇이야? 2잖아. 그럼 2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해보면 되지. 2 돼? 안 돼요. 해보면. 아 2가 안 되니까 얘가 최소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 이해가 돼? 괜찮아? 내가 만약 최대를 구하고 싶다면 얘를 가장 위로 올리면서 진폭도 길게 가져가고 싶다. 어떻게 올리면 돼? 일단 최대한 올려볼까? 좀 길이 좀 맞추자. 최대한 올려볼까? y는 5. 진폭 한번 맞춰보자고. 얘가 위에서는 어차피 만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만 보면 될 건데 어차피 여기는 일단 한 점 보장이야, 그지? 그러면서 두 개의 점이 추가로 들어와야 돼. 어떻게 만나야 돼? 3보다 밑으로 내려오되 누구랑은 닿으면 안 되니? 얘랑은 닿으면 안 되지. 왜? 얘랑 닿아버리면 점이 몇 개가 추가가 돼?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진폭을 가지고 있는 놈은 얘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그때 A는 몇이야? 여기 진폭 몇이니? 3이죠. 그러니까 A가 3일 때 B가 5면 되겠다. 최대가 8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난 넘어갈 것 같아. 4, 5 되나? 5, 4 되나? 5, 5 되나? 이것만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을 싹 다 구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경제적인 풀이 방법 아닐까라는 게 내 생각이야. 특히 장기고 친구들은 이미 이걸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가볍게 넘어갔는데, 장기고 친구들이 아닌 애들도 나는 니네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지금 너네가 응애들이잖아. 이제 예비고 3이잖아. 근데 얘는 진짜 수능, 평가원 이런 문제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바라진 않아. 그건 내 욕심이야. 근데 내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그런 식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기출문제 좀 볼 때 그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좀 사고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넘어가 봅시다. 5-19번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왜? 그래프 졌잖아. y는 마이너스 1기준. 일단 사인 그려. 얼마만큼? 아이씨. 얼마만큼? 반주기만큼. 괜찮으시죠? 그리고 밑에 건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2 sin x 마이너스 1. 쟤도 마찬가지로 5대 코치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낯익은 방정식이 나왔네. 자 봐봐. 얘들아 나와봐. 나 질문 하나만 하자. 그래도 너네 수투가 더 익숙하지? 3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요 3차 함수에서 방정식 fx 이퀄 ft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몇 개야? 2개. 손 들어봐. 또 X죠. 2개 손 들어봐. 너 2개라며. 손 왜 안 들어? 손 들어봐. 투표 좀 해라. 그때 그래서 2개가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봐. 2개가 아니라 뭔데? 맨 뒤. 어? 4개? 어떻게 4개가 나와? 아 저기도 되네. 자, 얘들아 잘 봐야 돼. 2개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이거랑 혼동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봐요.
자, y는 fx와 y는 t. y는 t는 그냥 뭐 하는 놈이지? t의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놈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가 예실근 행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t의 개수 몇 개? 두 개가 맞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fx 이퀄 ft라고. 이때 t는 x야 y야? x잖아. t의 값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ft는 어떻게 움직여? 애초에 여기 있는 요 점을 t, ft라고 하면 지금 t의 값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ft는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y는 ft라는 상수함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그 t의 값으로 가능한 건 총 몇 개가 있다. 일단 상수함수랑 3차 함수가 만났을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직선은 두 개밖에 없어. 하지만 그걸 만족하는 t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다? 교점이지. 네 개다. 요거 어렵니? 괜찮아요? 오케이? 알고 계시죠? 잠깐 헷갈렸을 뿐이지? 난 너네들 믿어. 5-19번 풀어보시죠. 이걸 참고해서 시간 2분 드립니다. 저것도 했었던 거였어. 이것도 잠기고 풀었어? 했었어요.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는 게 뭐야? 장기고 맞냐? 근데 장기소 3명 저 새끼들 개수 2개라고 하던데. 아, 한번 애들 아는지 확인해 보려고. 아하, 거기까지 보셨어? 저는 근데 교점 3개. 어떻게 구합니까?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도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니네 입장에서 어떤 상수함수 y는 ft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이려면 ft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0이고. 여기가 가능하겠죠? 맞아요? 또 어디가 가능해? 여기도 가능한 거죠. 교점 X점. 쫓아와? 그럼 가능한 t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6개. 둘, 셋, 넷, 다섯, 6개. 얘를 합 다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지. 괜찮아? 얘는 구하기 쉬워. 얘 몇이야? 0. 얘 몇이야? 파이. 파이. 얘는 2분의 2파이. 얘는 몇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얘네가 문제인데? 3파이. 어쩌라고요? 얘네랑 얘네는 합이면 3파이. 평균이 2분의 3파이니까 합은 3파이.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답은 2분의 13파이. 13파이. 답은 15. 별거 없죠? 예. 괜찮지? 얘들아 사실 보면 그 우리 저번 주 바로 저번 주에 수업했었던 게요. 지소로그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뤘을 때보다는 어렵진 않지. 막 그렇게 헤비하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삼각함수 파트가 어렵게 나와봤자 그래프 쪽에서는 더 다룰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출제 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함수 쪽에서 그래프를 어렵게 내고 싶어. 삼각함수로 낼까, 지수로그 함수로 낼까, 3차 함수, 4차 함수로 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적인 그 내용이 좀 더 떨어진다고. 얘네는 그래프의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얘네는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높게 두지는 않는 것 같아. 역대 기출에서도 어렵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또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비는 해도 돼.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 다음 유형 6번 뭐라고 써있어?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주의하자.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문제들로만 나오고요. 최근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6-10번 한번 볼까요? 또 X는 2차방정식에 대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뭐 하면 돼? 판별식 쓰면 돼. 어떻게? 사인 제곱 플러스 3코사인 제곱 플러스 5사인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난 이 삼각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요 부등식 어떻게 푸는데요? 이렇게. 이건 국룰이잖아. 우리 잘 알잖아. 이건데 1차를 기준으로 2차를 바꿔주자. 뭘 이용해서? 1-x제곱 요걸 이용해서. 그럼 10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s 더하기 5s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근데 그 말은 사인 제곱 2사인 제곱 마이너스 5사인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인데 요거 인수분해 보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부터 사인이 2까지다. 하지만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주의해야 되다 보니까 사인의 범위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죠. 괜찮니? 치환을 했어? 그러면 요거 봅시다. 얘가 2분의 1부터 1까지래. 근데 사실 원래 구하려고 했던 2분의 1부터 2까지다라고 해도 사실 전혀 문제 없는 거 맞잖아. 요 공간 안에 들어오는 놈이 누구밖에 없어? 얘네들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럼 여기의 값은 얘들아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되니? 4분의 아니지. 6분의 8 아니 3분의 8이지 똥멍청. 6분의 8이지 병신 새끼야. 그럼 대칭성 이용해서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될 테니까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다. 그러면 4베타 마이너스 2알파 어떻게 구해요? 6분의 20 마이너스 2파이 해주면 되니까 답은 3파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봤을 때